들이 지금 헬스케어 주식들이, 즉 바이오 주식들이 이러는 와중에도 시장이 조금 완화된다 싶으면, 연준이 그냥 잠잠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게 바로 나스닥 기술주예요. 네, 안녕하세요. 영리치입니다. 호황 끝에는 언제나 불황이 찾아오고, 불황 끝에는 또 언제나 호황이 찾아온다. 이런 주식 격언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되게 오래된 격언인데 아직까지도 먹히고 있는 거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경제 전문가도 시장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시장 상황은 정말 매일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패턴은 항상 지속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사이클, 주식 사이클, 뭐 또 다른 말로 또 부동산 사이클, 이런 사이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조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법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다음에 올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자를 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포지션을 미리 정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 패턴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책을 좀 이용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번 1월달에 산 신간인데 미뤄두고 있다가, 재테크 신간은 못 지나쳐서 샀는데 안 읽어두고 있다가 한번 쭉 읽어보니까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경기 사이클을 해석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경기가 올라갈 때는 경기 민감주를 사는 거고 경기가 꺾일 때는 경기 방어주를 사, 이게 끝이잖아요. 여기서는 업종 섹터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놨어요.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에너지, IT, 금융, 부동산, 이런 섹터별로 해가지고 경기 각 사이클마다 어떤 섹터를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았는지 역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공감을 하시고 또 실제 지금 상황과도 많이 들어맞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책 제목은요, 하루 10분 미국 주식 월급보다 더 번다. 진짠가요? 상님 진짜요? 네, 이런 책이고요. 이런 시기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지나갔지만. 네, 이 책이고요. 초보자를 위한 책이긴 한데, 그래도 중간중간, 이거는 전체적인 시장 분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거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제 개인적인 투자 사견과 섞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섹터가 오른다고 말하니까 이걸 사야겠네가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거 다음에는 이 시기는 이 섹터가 오를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섹터가 오른다는 거는 이 시기가 더 오랬다는 거니까 그 다음 거를 미리 또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소비재가 갑자기 오르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려고 하는 건가? 하는 신호탄으로 먼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또 앞서가요. 앞서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업종주들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마켓 타이밍을 한번 점쳐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담고 있던 그 섹터의 종목 대다수가 갑자기 오르고 수급이 막 들어오네? 그러면 약간 좀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저자분께서는 경기 사이클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눴는데요. 당연히 봄, 여름은 파이어 하는 시기고 가을, 겨울은 슬픈 시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기랑 좀 비슷하고 생각이 되는 가을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넘어가는 시기긴 한데 가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은 경기 사이클의 정점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연평균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이라기보다는 한 작년 6월에서 9월 사이가 가까워요. 실제로도 2021년 9월에 한국 무역 수지가 고점을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3개월 앞선 2021년 6월에 코스피가 최고점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락을 갔었어요. 이때 시장 상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슬금슬금 인플레이션 압박이 들어옵니다. 이 연준이 말을 막 조금 하기 시작한 게 5월부터 이렇게 막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 좀 화나게 하는 말들을. 금리 올릴 거다 뭐 할 거다. 이때부터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전에 올려놨던 수익률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21년 5월까지 버티다가 쭉 8만전자였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을이 되는 시기에서는 어떤 섹터가 유망하냐? 바로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를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유,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2021년 말부터 원유 값이, 즉 기름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야, 2020년에 원유가 마이너스였는데
뭐 100불도 넘어서고 뭐 기름값도 2,000원 넘어서고 내 계좌도 한도를 넘어서고 약간 이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중에 S5일 차트를 보시면은 또 2021년 6월부터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또 생기면서 오름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 다음에는 어떤 섹터가 유망해지냐면요, 바로 필수 방어주, 경기 방어주입니다. 주로 식음료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가을 같은 상황이 작년 6월쯤에서 또 올해 초 중반까지 지속을 됐기 때문에 이때 또 경기 방어주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졌을 때는 롯데칠성, 롯데 칠성도 보면은 한 7월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하더니만 올해 초에 거의 14만원짜리가 20만원 찍고 또 주춤하고 있죠. 이게 너무 아쉬워. 저희가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5월에 롯데 칠성을 찍었어요. 근데 너무 일찍 찍은 거지. 이거 얼마예요? 1,200원입니다. 아, 이거 얼마냐고요? 1,200원입니다. 아니, 이거 주가가 얼마냐고요? 조금 더 이후에 찍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쉬 초콜릿. 이게 똥 모양 아시죠? 똥 모양 맞나? 어쨌든 그 허쉬 초콜릿도 이 와중에 S&P 500이 하락폭이 올해 초 대비해서 18%인데 얘는 14% 상승했고요. 우리 버핏 할아버지의 최주식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도 6%, 캠벨스프도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잠깐 식품주가 또 핫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시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기라고 하고요. 이 시기를 넘어서서 서서히 후퇴기, 겨울이 오고 있다. Winter is coming. 후퇴기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겨울은 여러분이 알듯이 경기가 위축이 되고요.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낮게 또 판정이 됐고 실제로 소비를 하러 잘 안 나간대요. 대표적인 소비 국가인 미국이 소비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런 미국과 수출을 하는 많은 나라들의 또 이득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겨울에는 어떤 업종이 그나마 막 오른다는 게 아니라 그나마 버티냐 하면 바로 필수 소비재 제품입니다. 아까는 식음료였다면 이제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치약, 휴지, 이런 제품이랑요. 제가 또 약간 아파가지고 병원은 가가지고 약국을 갔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찾냐면 은근 상비약을 많이 먼저 찾으시더라고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걸 좀 찾으셨어요.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여전히 약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밥은 조금 줄여도 아픈 건 또 못 참으니까 처방전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상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 헬스케어 기업들이 이때는 조금 유망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헬스케어, 바이오 기업들이 갑자기 조금 꿈찔꿈찔거리는 거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니 원수인 조창이니 그 다음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켄타로스까지 겹치면서 막 제약회사, 진단주, 치료제 회사들이 다 들썩들썩거리고 있는데 원래 이 시기가 좀 자본이 헬스케어로 옮겨가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타이레놀을 만들고 있는 존슨앤존슨제 같은 경우도 다른 기업이 20%, 30% 내려간 것에 비해서 자기 주가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존슨앤존슨제는 제가 알기로 배당을 또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까지 친다면 꽤 이런 시기에 선방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좀 관망하시면서 현금을 비축해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완전 바닥이에요. 슬금슬금 어디로 돈이 들어오냐면 바로 자유소비재 섹터입니다. 자유소비재라는 말은 내가 이걸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필수 소비재만 사고 다른 건 좀 아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갈망이 커지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스타벅스 같은 것들, 그리고 자동차, 화장품, 옷, 기업으로 치면 F&F도 있고요. 신세계, 또 카지노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종을 얘기했을 때 어떤 기업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 ETF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주식들이 바로
코덱스 경기 소비재 ETF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봤을 때 얘네들은 지금 소비재 애들이다. 자유 소비재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섹터를 꾸렸고, 또 반도체 업종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반도체 ETF의 구성 종목을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또 투자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경기가 다시 이제 살아나기 전에는 자유 소비재들이 꿈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가을에서 겨울이 오는 시기고 또 겨울을 겪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 자유 소비재가 꿈틀하는지 이거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봄이 왔습니다. 봄에는 경기 지표 개선된 거 없어요. 여전히 엉망진창이에요. 하지만 뭐가 되냐? 금리 인하와 통화 정책 완화, 국채 매입을 한다, 돈을 푼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금융주, 부동산주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에 따라서 IT, 플랫폼 이런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섰어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경리나라가 있는 웹캡시, 도전비주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고, 이때 1년 평균 수익률은 약 20%입니다. 놀랍게도 1억 이상 투자를 한 신규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2020년도는 약 20%가 나왔대요. 이것까지 맞추기 쉽지 않은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입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기 지표가 조금씩 개선이 되기 시작해요. 한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 약간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개인들도 그걸 느껴요. 소비가 좀 살아나네? 그래서 뭘 하냐? 신용을 쓰기 시작합니다. 실제 우리나라 주식 신용 잔고가 이때 10조도 돌파하고 14조도 돌파를 했어요. 1년 만에 4조를 돌파했어요. 이걸 해냈습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경기가 호전된다, 앞으로 성장할 거다, 완전 기대 심리에 심취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때는 아까는 소프트웨어였잖아요. 이제는 하드웨어로 갑니다. 반도체, 장비, 실제로 말한 경기 민감주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가고, 그 다음에 통신주. 또 갑니다. 통신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근데 가다가 말았어요. 네. 그리고 이런 여름이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봄의 경우는 1년 정도, 가을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겨울은 다행히도 겨울은 추우니까 항상 1년 미만에서 끝났대요. 근데 여름은 약 4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식 사이클을 봤을 때 약 7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보세요. 4년. 아까 봄은 1년이었고요. 가을은 1년에서 1년 반이고 겨울은 1년 이내예요. 그럼 이것만 합해도 7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 2021년, 2022년이거든요. 벌써 가을에서 겨울이 왔단 말이에요. 여름 어디 갔어? 여름 어딨냐고. 이게 바로 이 코로나라는 외생 변수로 생긴 갑작스런 위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금융 위기나 그걸로 인해서 버블이 붕괴되고, 이 붕괴되는 과정과 또 다시 진정되는 과정이 좀 길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 질병 때문에 갑자기 셧다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통화량을 밀어 넣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경기가 재개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잖아요. 코로나만 잡히면 거의 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미 통화량은 불어날 대로 불어났으니까 경기도 재개되는데 미리 풀려놓은 통화량도 어마무시하네 하고 인플레이션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통화 때려 부었어요. 연준에서 리먼 사태 이후로 통화를 불어 넣었지만 이 정도로 불어 넣지는 않았어요. 거의 한 7년간 3조 6천억을 부었는데 이번에는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5조 달러를 부어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돈을 풀어 넣었고, 코로나가 또 잡히면서도 새롭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좀 바뀌고 단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즉, 지금 이 시장이 통화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새로운 호재는 없고 산업이 막 새롭게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으니까 얘가 금리를 올릴까 내릴까 통화를 풀까 말까 이거에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금리를 2번 올리든 3번 올리든 사실 연준이 말하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민감하게 서로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연준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정말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금 3년간 이렇게나 많이 통화정책을 바꾸진 않았거든요. 많은 입장 표명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시대가 조금
많이 이런 통화 정책에 많이 민감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연준이 통화량을 다시 풀고 금리를 인하하면 아마 다시금 봄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처럼 또 다시금 연준이 나 이제 거둘게 하면 다시 또 내려갈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게 짧게 반복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지금 부채 쌓일 거 정리하고 회수할 거 다 회수하고 깨끗한 베이스 상태에서 완만하게 이렇게 갔다 가는 사이클이 더 좋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집값도 이렇게 올라야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도 확 너무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1, 2년 사이에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전에 2차 산업혁명, 또 3차 산업혁명, 또 IT 혁명 이런 것들이 생겼듯이 그 다음 산업의 후사를 이어받을 그 다음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 시장과 또 경기와 사람들이 견인해 갈 만한 그런 산업이 되어야만 아마 통화 정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진짜 경기가 잘 살아서 기업이 돈을 많이 받아서 성장을 했다가 또 너무 과열되면 내려가는 그런 좀 건전한 시장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도, 2021년도에 많은 모멘텀이 있는 산업들을 제시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ESG, 그다음에 메타버스, UAM, 요새 자율주행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산업들이 좀 유의미하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또 새로운 이익들을 굉장히 많이 창출해 낸다면 조금 더 길고 급박하지 않는 사이클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헬스케어 주식들이, 즉 바이오 주식들이 이러는 와중에도 시장이 조금 완화된다 싶으면, 연준이 그냥 잠잠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오르는 게 바로 나스닥 기술주예요. 나스닥 기술주 오르면 우리나라 기술주도 같이 가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알고 있어요. 다음 시대 봄에서는 이 산업들이 앞으로 치고 나갈 거고, 이 산업들을 대표하는 게 어쩔 수 없이 IT랑 소프트웨어예요. 플러스 통신, 아니 UAM, IT 안 들어갈 거예요? 이거 네이버 카카오가 제일 먼저 UAM 도시항공교통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하려면 빅데이터 필요하죠. 데이터 전상망 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5G, 메타버스 하려면 필요하죠. IT 기술이 받쳐지지 않으면은 그 다음 산업은 진전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안심할 것 같아 하면은 경기 방어주고 필수 소비재고 뭐고 간에 기술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거를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게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언제 봄이 찾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필수 소비재 쪽이나 헬스케어 쪽에 좀 눈을 돌려보시다가 자유 소비재가 슬금슬금 이제 입질이 오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성장주에 조금 더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서는 저희가 옛날에 연금저축펀드 만들 때 자산 배분 이렇게 하세요라는 영상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편에는 이 자산 배분 또 제가 또 뺄 건 빼고 새로 추가할 것도 추가를 했거든요. 자산 리밸런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도움이 오늘 되셨으면 또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